저희 국내 데이터 센터로는 이제 카카오 안산이랑 네이버 춘천 제1 데이터 센터, 그리고 네이버 세종에 있는 제2 데이터 센터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 집 근처에 이마트가 다 있으실 것 같은데 한 9,000제곱미터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카카오 안산의 경우에는 이 이마트가 2개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시고, 네이버 춘천의 경우에는 이 이마트가 2개, 네이버 세종의 경우에는 이 이마트가 2개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데이터 센터가 많이 필요한 이런 구글과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어느 도시가 어떤 조건으로 데이터 센터를 유치를 했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안녕하세요. 톡 쏘는 지역 주민들의 대화 주민 톡쇼, 오늘의 방송 시작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사용하는 유튜브나 챗GPT, 넷플릭스, 이 모든 데이터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을까요? 바로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시청자분들께서 데이터 센터라는 것을 많이 기사로 접해 보셨을 것 같은데 한번 정의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데이터 센터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초대형 컴퓨터 창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뭐 AI나 클라우드 같은 데이터를 보관하기도 하고요. 또 스마트 시티의 핵심 인프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내에서는 이제 서버나 전력 시스템, 냉각 장치, 뭐 보안 장치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박일기사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데이터 센터란 디지털 시티의 심장이자 미래 산업을 위한 중심축이라고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의 지자체들이 데이터 센터를 유치한 곳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과연 그 각 지자체들이 어떤 데이터 센터들을 유치를 했는지 한번 그 조건들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저희 국내 데이터 센터로는 이제 카카오 안산이랑 네이버 춘천 제1 데이터 센터, 그리고 네이버 세종에 있는 제2 데이터 센터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규모가 작은 거부터 큰 거 순서대로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카카오 안산의 경우에는요, 18,383제곱미터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네이버 춘천의 경우에는 54,229제곱미터, 네이버 세종은 293,697제곱미터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그러면 이렇게 18,300제곱미터 정도라고 했을 때 시청자분들께서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체감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인데 이게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비교 대상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면은, 여러분 집 근처에 이마트가 다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이마트 형식의 뭐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 정도의 그런 3개층 규모가 한 9,000제곱미터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카카오 안산의 경우에는 이 이마트가 2개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시고, 네이버 춘천의 경우에는 이 이마트가 9개, 네이버 세종의 경우에는 이 이마트가 32개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각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전기가 필요할 텐데 이 서버를 유지하기 위한 전력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카카오 안산 같은 경우에는 60메가와트 정도고요. 춘천은 40메가와트, 네이버 세종은 270메가와트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이버 춘천이 오히려 카카오 안산보다 전력이 좀 덜 필요하네요.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그 네이버 춘천 같은 경우에는 춘천 자체가 좀 서늘한 지역이다 보니까 서버를 유지하기 위한, 또 냉각시키기 위한 전력이 좀 적게 소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데이터 센터가 창출하고 있는 고용 효과는 과연 얼마나 되는지 좀 이야기해 주실까요? 일단은 제가 상주에 있는 근로자들 수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근로자들 수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안산은 60명 정도 있고요. 네이버 춘천은 150명, 그리고 네이버 세종은 2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숫자로 봤을 때 규모에 비해서는 굉장히 근로자가 적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요. 이곳은 이제 데이터 창고고, 즉 보관만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데이터 센터들이 각 지자체에 나눠져 있는데 각각의 특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네, 카카오 안산의 경우에는요, 한양대와 이제 산학협력을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네이버 춘천의 경우에는 친환경을 이제 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최초의 수열 냉각을 적용한 그런 특이점이 있고요. 네이버 세종의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 시티를 컨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굉장히 큰 사이즈다. 초대형 데이터 센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박예린 기자의 말을 한번 정리해보자면, 안산은 산학연계, 춘천은 친환경과 효율성, 그리고 세종은 초대형 스마트시티 전략을 내세웠다고 볼 수 있겠군요. 자, 그러면 우리 지자체들이 이런 조건으로 데이터 센터를 유치를 했는데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데이터 센터가 많이 필요한 그런 IT 기업은 과연 어디가 있을까요? 첫 손에 꼽을 수 있는 건 바로 구글이겠죠. 그리고 아마존 같은 기업도 떠오릅니다. 이런 구글과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과연 어느 도시가 어떤 조건으로 데이터 센터를 유치를 했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해외 자료를 좀 조사한 게 있을까요? 박예린 기자? 네, 제가 해외 사례로 구글과 아마존 두 군데를 가져올 왔는데요. 구글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딱 두 군데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이제 조지아주랑 오리건주를 말씀드릴 건데요. 조지아주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요, 전력을 200메가와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 정도면 네이버 세종 데이터 센터보다는 조금 작은 규모고 카카오 안산 데이터 센터보다는 조금 큰 규모네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랑 비슷한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미국에는 여러 개 많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조지아주나 오리건주에 좀 우리나라랑 차별화되는 그런 세제 혜택이나 차별화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큰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바로 2억 달러 상당의 이제 세제 혜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20년간 법인세랑 재산세를 이제 면제를 받은 곳이거든요. 20년 동안 네. 그 법인세랑 재산세를 면제받는다면 상당히 큰 혜택이네요. 그럼요. 20년 동안 아예 면제, 아예 안 낸 거니까 엄청 큰 혜택인 거죠. 그리고 조지아주는 또 애틀랜타랑 접근성이 좋다는 특이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애틀랜타가 어디냐면 이제 애틀랜타는 이 미 동남부의 인터넷과 물류 허브의 중심지인 공간입니다. 그리고 근데 그에 반해서 오리건주 같은 경우에는요, 수자원을 과하게 사용을 하고 이제 정보를 비공개하기도 하면서 시민단체들의 이제 뜨거운 반발을 샀다는 그런 특이점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부연 설명드리자면, 그 수자원 과다 사용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서버는 게이밍 그 PC처럼 굉장한 열을 발산을 합니다. 그래서 게이밍 PC가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냉각 장치가 중요하죠. 냉각 장치의 성능이 나빠지면 게임 성능도 같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서버 역시 마찬가지로 냉각이 중요한데, 그래서 처음부터 서버 위치를 고를 때 아예 기온이 서늘한 곳을 고르게 됩니다. 춘천이 바로 그런 예시고요. 조지아주랑 오리건주는 물을 이용해서 서버를 식히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건주에서는 수자원을 과다 사용한다,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됐던 것이고, 그 결과 시민단체 반발도 좀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아마존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아마존의 경우에는 바로 한국에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나요? 6월 23일에 울산시가 아마존을 호주와의 경쟁 끝에 유치를 했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네, 제가 뒤에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잠깐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울산 아마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3메가와트를 소비할 예정이고요. 울산 아마존은 이제 해수와 천연가스인 LNG로 서버를 냉각시키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조지아주처럼 7년 동안 법인세나 재산세 면제를 조건으로 울산에 이제 유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울산 데이터 센터는 SK 하이닉스를 통해서 반도체를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도 있다는 뭐 그런 특이점이 있습니다. 박예린 기자가 이따가 자세히 다시 정리한다고 하니까 이 이야기는 잠깐 뒤에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남양주시가 경기도에서 어떻게 카카오 제2 데이터 센터를 유치를 했는지 좀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전에 다른 지자체가 반대로 어떻게 데이터 센터 유치를 시도하다가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그 서사를 조금 들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용인시 같은 경우에 데이터 센터 유치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적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좀
박예린 기자가 잠깐 해주실까요? 네, 처음 데이터 센터 경쟁이 이제 시작된 곳은 용인이었는데요. 용인시는 이제 기흥구 공세동에 있는 네이버 제2 데이터 센터를 건립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2017년 계획 발표 이후에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이제 인허가 지연으로 인해서 2019년 6월 이제 철회가 되었고요. 이후에 네이버는 세종시로 부지를 변경을 해서 네이버 제2 데이터 센터를 23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2023년에 완공을 했다면 극히 최근이네요. 그러면 분명히 남양주시가 제2 카카오 데이터 센터를 유치를 할 때 용인의 실패 사례를 좀 상당히 참고를 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더욱 남양주의 성공이 조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과연 남양주는 어떤 조건으로 카카오 제2 데이터 센터 유치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네, 저번 시간에도 이제 간략히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한 번 더 이제 남양주시 카카오 데이터 센터의 규모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카카오 데이터 센터는 이제 왕숙 신도시에 건설이 될 예정이고요. 92,000제곱미터입니다. 92,000제곱미터면은 이마트 10개 정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남양주시가 워낙 땅덩어리가 넓다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데이터 센터도 되게 남다른 규모로 지어진 것 같아요. 또 전력의 경우에는요, 이제 신규 변전소를 따로 구축을 해서 80메가와트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완전 패키지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은 이 공식은 지난 뭐 안산이라든지 춘천이라든지 세종이 그렇게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조건이랑 사실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데이터 센터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데이터 센터는 하나의 창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남양주시 카카오 데이터 센터는 단순한 창고가 아니라 카카오 AI 디지털 허브라는 이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창고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경기도지사와 LH 사장이 이 부지를 둘러보면서 1,000억 상당의 그런 거금을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제 MOU를 맺고 방송통신 시설 전환을 3개월 안에 승인해주기로 남양주시가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점을 좀 알고 싶은데 과연 이 카카오 데이터 센터가 고용 창출을 얼마나 해낼 수 있는가? 그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럼 과연 어떤가요?